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에 도움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이슈하고 좀 맞는 내용이어가지고 이 앞단에 원래 다른 거였는데 좀 넣었어요. 자, 요새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설계사님들 수수료를 최장 7년까지 나눠준다. 지금 이게 지금 핵 이슈인데, 그래서 GA 협회도 그렇고 저희 당사자들은 좀 반발이 있죠. 누가 만약에 이제 저한테 이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입장을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반반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이제 빨리 받냐 늦게 받냐 이 개념인데, 빨리 받아가지고 나는 이 재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늦게 받는 거지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늦게 받으면 우리가 좀 더 받을 것 같은 구조상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건 제 뇌피셜이니까 꼭 믿으시면 안 되고, 늦게 받게 되면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계사님들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돈도 모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설계사님들의 이 수익 구조로 봤었을 때는 돈을 모으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래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원래 내 수당이라기보다는 수당을 땡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해지를 하거나 실효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또 환수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그거 돈을 받아서 사실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 잘 돼서 더 많이 받으면 또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사님들이 적금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좀 장기적인 플랜 세우기 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또 언제든지 안 될 수가 있거든. 우리도 솔직히 5년납, 7년납 이런 거 넣긴 하는데 못 넣으시는 설계사님들이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유지를 못하면 원금 이상 손해를 많이 볼 텐데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수료가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최장기간 나눠서 내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점점 쌓인단 말이에요. 점점 쌓이게 되면은 영업이 좀 안 돼도 나오는 금액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이제 이거리 조금씩 또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돈을 메꾸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늦게 받는 거지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이 좀 길게 나오면 우리도 5년짜리, 7년짜리 이런 장기적인 계획, 꼭 무슨 단기나 종신보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좀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이제 아전인수 해석인데, 만약에 금감원이 이걸 바꾼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위에도 힘 없고 다 힘 없어요. 금감원이 대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냥 적응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적응해야 되냐라고 봤었을 때, 그냥 나중에 받고 어차피 받는 돈이니까 이거 계획을 그냥 차분히 세워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설계사님들이 만약에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 수수료는 사실 다 회사 거예요. 회사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관리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놓고 나오면은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그 회사 대표나 누구한테 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거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퇴사한 설계사한테 이제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거 소송도 하는데 이제 또 거의 대부분 또 져요. 왜냐면 법원에서는 관리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또 고객이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관을 받아간 경우 또 얘기는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피해만 없고 한 군데서 제대로 일할 것 같으면 이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계획 잘 생기시는 분들도 앞단에 다 땡겨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앞단에 땡겨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잘 모으신 분들은 이거를 별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좀 빨리 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빨리 써야 되고 이러면은 이런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솔직히 한 상위 10%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 나중에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수수료가 아니라 연금처럼 생각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럼 일 안 하고 1년 동안 놀아도 돈은 계속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경종을 하나 울려야 되는 게 뭐냐면, 금감원이 왜 이걸 바꿀까요? 첫 번째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왜냐면 앞단에 수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너무 잘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제 승항계약이라든가 관리 부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이제 최소로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금감원이 봤을 때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야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당사자니까 우리끼리 얘기고, 일반 고객들이 우리가 계약 한 건 했었을 때 10만원짜리도 100만원짜리든 얼마를 했었을 때 얼마를 받는지를 만약 일반 고객들이 알면 다 많이 받는다 그래. 다 하면 그거 계약했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금감원이 한 이 두 가지 정도. 첫 번째가 고객 피해가 예상이 된다.
두 번째가 설계사 수수료가 또 너무 많이 가져간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젠가부터 내가 돈 얘기를 거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런 조짐이 좀 보인 것도 있고, 요새 아직도 인스타에 막 무슨 급여를 막 올리고 얼마 벌었는지 자꾸 올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끼리 더 살 깎아먹는 거예요. 뭐 어쩌다 1,000만 원 받고 어쩌다 2,000만 원 받으면은 축하할 일이고 그런 건 맞는데, 너무 자랑하듯이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시기 질투라고 또 힘 있는 자들이 그런 거 봤었을 때는 뭐야 쟤네들 좀 제한하게 했는데,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를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단기적 시야, 장기적 시야는 설계사님들이 실제로 단기적인 뇌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막 급하게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길게 보면 좋겠다. 보험 인생을 길게 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발전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네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적으로 도움되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주포는 3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상 공식 같은 건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진짜 리크루팅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설계사로서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아트적인 측면이 좀 뛰어나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예술적인 측면이. 실제로 피아노도 잘 치고 막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운동을 잘했어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실제로 몸도 좋고, 운동을 하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몸매 관리랑 근육 만드는 건 좀 다르는데, 몸매는 좀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근육은 진짜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사람 돌아버린 일이에요. 거기다 식단까지 조절을 하려면 웬만한 끈기나 웬만한 참을성 없이는 정말 어렵다. 근데 우리 영업은 있잖아요, 이런 아트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아직 내가 제대로 지금 찍진 않았는데 촬영하는 장소가 저희 파티룸인데 여기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저도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전 예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희사이버대에 들어가가지고 경영학이랑 사회복지학을 또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굉장히 좀 아트적으로, 좀 예술적으로 제가 내 나름대로 꾸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때 꾸며놨는데, 또 아까 말했던 운동하시는 분들 끈기나 참을성이 좀 대단하시죠. 예, 멘탈도 좀 더 강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세상은 특히 그런데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정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어느 정도까지 그렸냐면 그냥 어디 대화만 나가면 다 상해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좀 잘 풀리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생계가 좀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 일도 좀 했다가 저 일도 좀 했다가 이제 보험 영어까지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아트적인 측면은 되게 뛰어난데 보니까 약간 끈기가 없어. 내가 보니까 이직도 좀 많이 하셨고, 약간 좀 이렇게 보험 영업에 들어왔지만 자기 예술적인 측면을 좀 많이 알아달라는 걸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직접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헬스 트레이너까지 하고 뭐 무슨 자격증도 되게 여러 개를 땄어. 근데 이 사람이 좀 무식해 보여. 또 좀 예술적인 감각이 좀 떨어져 보이고, 참 몸매도 좋고 얼굴도 괜찮은데, 이분이 여자랑 대화하면 여성분들이 좀 공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좀 운동을 빡세게 해서 그런지 대화가 좀 일방통행이야.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 아, 이런 아트적인 측면이 발달된 사람이랑 이런 참을성이나 끈기가 발달된 사람이 이게 합쳐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 혼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예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이제 사회복지학을 부전공이 아니라 복수전공을 했어요. 근데 아트적인 거를 나는 학교에서 그래도 이렇게 감각을 그냥 좀 익혔다고 할게. 내가 뭐 잘한 건 아니니까. 근데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계산이라든가 또 경제 보는 눈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겠죠. 맨날 공부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복수전공인데 이제 사회복지학 공부를 3학년 때 2년 동안 빡세게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공부한 게 사회복지학이에요. 이제 졸업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근데 사회복지학은 어떻게 보면 좀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좀 약간 예술적인 감각이랑 계산하는 거랑 남을 도와주는 거, 이게 3개가 섞이니까 내가 나중에 영업할 때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하다못해 옷 입는 것도 좀 이왕이면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게 좋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 머리를 좀 까는 게 좋고, 정장은 아나운서 스타일로 입는 게 제일 신뢰가 간다 그래요. 그럼 난 또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아트도 자기만의 아트가 있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또 제가 안경을 또 썼었어요. 근데 안경을 또 벗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측면은 뭐냐면, 제가 이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저도 남아야 되잖아요. 미치는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만 어떤 고객은
뭐 소개를 많이 해줘가지고 가끔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었을 때,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이 고객님한테 이렇게 좀 잘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려우신 고객님들도 계세요. 어려운 고객님들도 계시면은 이런 부분은 내가 내 영역은 아니지만 도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막 물신양명으로 좀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근데 진짜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남의 애기 데리고 혼자 병원 간 적도 있어요. 정말로 남의 애기 데리고 할머니가 애기를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팔이 부러진 거야. 근데 애기가 또 열도 난 거야.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기를 먼저 데려가고 자기는 집에서 뭐 해야 돼가지고 좀 이따 가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애기를 먼저 데려간 것도 있고, 화분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화분 사준 적도 있고, 놀러 가는데 펜션 좀 확인해 달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회복지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약자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게 조금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주포는 3개 이상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사실은 상품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장점이 3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장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약간 옛날만 같아. 왜냐면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아트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트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도 없고, 끈기하고 참을성은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니까 무식하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보완제가 필요한 어떤 자기만의 장점이 3개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상품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신인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 상품을 좀 잘 팔게 되기도 해요. 보통은 요새 이제 운전자 뭐 싼 거 위주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 거 팔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건강보험, 종합보험이라고 하죠. 7만원, 8만원, 10만원, 많으면 2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치매를 배운다든가 단기납 종신을 배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운전자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잘 팔겠어요? 건강이랑 단기납도 아는 사람이 잘 팔겠어요? 당연히 이 3개를 다 아는 사람이 잘 파는 거지. 근데 주포가 3개라는 건 뭐냐면, 이 3개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게 알아, 이런 사람을 주포를 3개 이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목이 좀 달라도 돼. 아직도 있잖아요. 원수사 보면 이런 설계사님들이 있어. 일반 보험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건물, 공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조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 보험 저거 솔직히 돈도 안 되고 뭐 진짜 일 많고 뭐 해마다 막 갱신해줘야지고 뭐 진짜 막 짜증나는데, 저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일반 보험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보험 예를 들어 2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건강보험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를 계속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하잖아. 근데 갱신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씩 더 받았던 거지. 그게 뭐 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를 중요한데 까먹었어. 자동차를 강조를 드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포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3개, 그 다음 내 장점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장점이 3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상품을 자신있게 이 3개 정도는 무조건 나는 팔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만 하셔도 돼요. 항상 내가 염두라는 말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지 좀 마시라는 얘기인데, 이걸 염두로 하시고 내가 2개만 잘하면 하나 더, 만약에 하나만 하면 2개 더, 3개를 알았다 그러면은 4개 알아도 되고 5개 알아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큰 설계사가 되려면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고 설명 잘할 수 있고, 이런 상품들 한 3개 정도나 알아놓으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강의 이제 끝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2m 이론. 이건 뭐냐면, 보험 영업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실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일정 실력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실력이 되면은 웬만하면 고객 만나면 계약 다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끔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긴 해요. 내가 어느 정도 한 7, 80만 꾸준히 해도 실력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가면 또 계약 못 받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m가 뭐라면 사람 키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2m면 굉장히 큰 키잖아요. 그래 2m를 넘는 사람이 실제로 있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길거리 그냥 걸어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 농구장이나 가야, 아니면 배구장이나 가야 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난이도 높고 까다로운 사람이 의외로 또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객한테 계약받기가 어려워, 이거는 아직 실력이 안 된 거야.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람의 키로면 여자는 보통 한 155에서 한 165 사이, 남자로 치면 한 170에서 한 190 사이, 한 185 사이가 이제 일반적인 좀 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실력은 해놔야 영업을 어렵지 않게 한다는 거고, 내가 앞단에서 설명을 계속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대충 한 160 정도 키 만들어 드리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78이나 뭐 한 180 초반대로 키를 만들어 드리는 이 연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하셔야지,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보험용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계약 못 받는 거는 그냥 버려.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 저 솔직히 제가 계약을 2만 건이 3만 건, 나도 헷갈렸는데 한 3, 4만 건인가 하여튼 많이 갖고 있어요. 퇴사자들 거 계약부터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은데, 퇴사자들 계약이 고객들이 전화 오면 나는 진짜 어쩔 때는 퇴사자지만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 왜냐면 그냥 전화하자마자 막 막무가내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계약 다 애우는 줄 알아 해가지고 막 문자가 왔는데 어쩌고 하면서 조금만 은근 잘못하면 화부터 막 내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저 사람 어떻게 계약 빼왔냐 할 정도로 내가 가끔 막 놀랄 정도 있어. 나도 내 나름의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냥 버려야 돼. 나도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뭐 해약하는 걸 해약하시라 그래. 해약하는 거 고객님 자유인데 내가 해약하는 걸 막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근데 거의 있어요, 없어요? 100통화에 1통화 있을 정도가 되는 거지 거의 없어. 거의.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여러분 웬만한 고객만 사실 다 계약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강의 마지막에 부자가 되는 공식, 영업에 대한 공식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틀의 공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돈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덜어주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때만 벌어요. 그 위에는 하나도 없어. 나머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에 앉아가지고 설계사님들이 일하는데 고민이 생기면 그걸 좀 덜어주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버렸어요. 그건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사님들이 일하는데 최대한 편리하게끔 내 나름의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잖아, 맞잖아요. 물론 이제 좀 일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막 끌어당기면서 좀 일도 하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객님들한테 고민을 덜어줘야죠, 그죠? 보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대. 그 다음에 병원 가가지고 보험 공부로는 한 게 없대.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다음 보험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야?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약관이 어쩌고저쩌고 뭐 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돈을 안 준대. 이걸 내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일단은 나 알았으면 이게 편리한 게 되게 중요한데, 모텔 가면은 막 7, 8만원, 싸게는 뭐 4만원. 근데 호텔은 막 몇십만, 막 100만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호텔 가? 럭셔리하고 편리해서 가는 거예요. 럭셔리하고 편리해서. 자기가 4만원짜리 모텔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안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한번 편리한 데를 알게 되면 계속 거기에, 이게 최면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빠져나오기 좀 어려워요. 근데 고객이 나를 알았을 때 너무 편리해. 전화도 잘 받고 해결하달라고 해결해주고 뭐 대신 청구해주고 대신 뭐 해주고 대신 뭐 해주고, 이거 엄청 편리하잖아.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만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겠어요? 내가 첫 번째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가 아니라 고민을 덜어주거라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이 고민하는 거의 90%가 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게 뭔 말이냐, 그 사람의 얘기만 잘 들어줘도 고민이 거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여기서 많이 하는데, 뭔가 요새 얼굴이 안 좋아. 그 얘기 들으면 어떤 고민이 있더라고요. 집안 고민인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고민이 있는데 딱히 본인이 고민해봐야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들어줘요. 막 들어주면 해결이 된 것 같아. 예를 들어 FC는 이런 경우도 있지. 내가 영업이 안 돼요. 고객이 자꾸 거절을 해요.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걸 내가 다 하나씩 들어주잖아요. 몇 가지 또 얘기를 당연히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네 하면서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고민은 해결이 아니야. 이거 원래 없었던 거를 굳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덜어준다는 거는 그냥 얘기만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라는 거는 진짜 해결책. 예를 들면 보상가에서 돈이 안 나와. 근데 이거 진짜 해결해줘야 돼.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해줘야 돼. 물론 너무 명확해서 안 나오는 게 맞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고객을 이해시키면 돼요. 이것도 해결이야. 고객님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다만 거기서 본인이 생색을 낼 수 있는 거는 돈이 안 나와도, 자, 고객님 때문에 저는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고요. 고객님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보니까 이건 저 아니어도 누구도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해결해 준 거야. 안 되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것도 해결해 준 거랑 마찬가지,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남들 편리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귀찮아요. 내가 좀 불편해요. 제가 편의점 운영했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 편리하다 그래서 편의점이에요. 거기 때문에 편리해요. 왜? 일단 편의점 위치가 다 자기 집이랑 가까워요. 다 100m 이내에 웬만한 편의점이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들이 딱 필요한 거 위주로, 작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한 거 다 갖다 놨어요. 편의점이 다 갖다 놓고 뭐 결제 시스템도 편하고, 그 다음에 좁으니까 오히려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대형마트 가면 돌아다니는 거 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인데, 거기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알바 직원들은 바코드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편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없을 때 물건 빠지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 지난 거 있나 없나 시간 단위로 확인을 하고,
계속 그걸 해요. 점장이나 점주는 발주를 또 넣어야 돼요. 우리 고객님들이 어느 상품을 더 좋아하나, 어느 게 잘 팔리나 이거 보면서 그걸 또 머리를 엄청 굴려가면서 발주를 넣어야 돼요. 왜냐? 신상품이 한 달에 700개씩 나와요. 수백만 개 상품 중에서 우리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거, 그런 거를 자기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또 이제 또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여러분 나도 고민 있고 나도 문제 있고 나도 편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고민 있고 상대방도 문제 해결하고 싶고 편리함을 제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고는 돈 버는 방법이 없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 거예요. 우리 감탄해서 여기 가서 한 2배씩 다 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몰랐던 사실이라든가 어떤 원리에 대해서 정말 이거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해보시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돈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1강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이 1강의 핵심이 뭐냐면, 1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판매 기술이에요. 판매 기술. 판매 기술인데 마인드 세팅만 엄청 더럽게 해놨죠. 그죠? 이게 뭐냐? 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개 때문에. 왜? 여러분들 있잖아요. 소개는 있잖아요. 그 설계사의 마인드보고 해주는 거예요. 마인드보고. 방금 전건만 하더라도 아, 얘는 내 고민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편리하게 해줘. 그러면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 앞단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약만 받으면은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계약은 50점, 소개가 나와야 100점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소개가 안 나오지? 그러면은 교정할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럼 빨리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제 강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제 강의 안에 고능률자 설계사들이 있어요. 이제 연락하는 사람 중에 우리 회사 말고 타사도 좀 있는데 막 연봉 2억 이상, 막 3억 이런 사람도 제가 연락을 하는데, 가끔 저랑 얘기하다 보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뭐 공감돼요, 저랑 너무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고소득자였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댓글 보면 가끔 이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뭐 신입이거나 마음은 급한데 돈이 좀 안 벌어지는 뭐 이런 분들, 거의 좀 그렇더라고. 원리가 돈을 잘 빨리 버는 방법인데 소득이 갑자기 막 2배씩 빡 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약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 치는 사람이 소개까지 받는다 치잖아요. 그럼 바로 200이라든가 300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개는 입소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입소문. 여러분 영화도 대박나는 영화는 있잖아요. 입소문에 의해서 대박이 나는 거지, 무슨 계속 TV에서 홍보한다고 1000만 관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본 사람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봐라 하는 게 이게 사실상 소개예요. 그쵸? 영업도 똑같은 거예요. 고객이 나한테 계약을 하고 나서 만족을 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게 꼭 한 명당 다 안 나와도 되지만 목표는 내가 만난 고객은 다 소개를 받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